32억 6천만 달러.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국에서는 빅맥을 6억 1,500만 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 돈으로 미국인 한 명에게 햄버거를 2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32억 6천만 달러를 우주에 쏟아부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주 탐사기를 지어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카시니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가 아닐까요? 이 전설적인 우주 탐사기는 20년 가까이 가동되어 78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고 인류를 위해 635GB나 되는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시니가 보낸 마지막 날들, 즉 이 탐사선이 토성에서 본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에미상을 받을 만한 우주 프로젝트는 쉽게 보실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분명 재밌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피날레 가는 길. 1997년 10월 15일 우주 탐사선 카시니 하위연수는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에서 타이탄4 B형 로켓에 의해 발사되며 20년에 걸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금성을 2번 통과한 뒤 지구 방면으로 되돌아와 목성을 촬영해 2004년 최종 목적지인 토성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시니는 빠뜨릴 수 없는 정보원으로서 지금까지의 투자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 탐사선을 통해 토성의 위성이 새롭게 발견되었고요. 토성 링과 토성 본체, 나아가 토성 주변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별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레 준비. 발사 11년 만인 2008년. 프로젝트의 리더들은 카시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미션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이미 하위연스는 본체에서 분리돼 생명 거주 가능성이 있는 토성의 위성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타이탄 대기권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다만 카시니에는 연료로서 33kg의 플루토늄 238이 탑재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플루토늄을 이용해 좋은 조사 결과로 연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과학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운용 종료까지 앞으로 9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카시니가 미션을 끝내는 방법은 9가지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탐사기를 타이탄 혹은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페베의 안정 궤도상에 올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었더라면 카시니는 별들 속에서 평온하고도 긴 노후를 보내게 됐을 겁니다. 마지막 여행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 주회 궤도 여행이 그렇습니다. 혹은 목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 여행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죠. 이외에도 카시니를 켄타우루스족이라는 해왕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집단에 보낸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거리에서 켄타우루스족 촬영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시니에게도 멋진 트로피가 되었겠죠. 심지어 카시니가 이미 이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페베는 아마도 켄타우루스족에 속하는 천체일 것이고 토성에 포착되어 붙잡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탐사선의 마지막 여정으로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다른 천체에 충돌시키자는 방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탐사선을 토성의 얼음 위성이나 토성의 링에 충돌시키자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 행성 간의 불꽃놀이 관측을 단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아쉬움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 화려한 아이디어는 기각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을지도 모르는 위성을 생체 재료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미션의 막을 장식한 것은 카시니의 주요 조사 대상인 토성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토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니 토성에 안겨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하지만 연구자들은 낭만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려한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시니의 마지막 비행은 저렴하고 실현하기 쉬웠으며 지금까지 수행하지 못했던 연구를 진행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랜드 피날레 2014년 카시니 계획에 종사하던 2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나사의 팀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탐사선의 최종 미션 명칭이 결정된 것인데요. 바로 그랜드 피날레입니다. 미션의 준비 단계는 2016년으로 예정되었으며 카시니는 완전히 새로운 궤도를 포함한 마지막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단계를 접근 궤도라고 불렀지만 더 임팩트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랜드 피날레였던 것입니다. 그랜드 피날레의 두 단계에는 2억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개별 디스커버리급 미션 2개분에 해당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합리적인 접근이란 결국 그런 것입니다. 탐사선은 좁은 F1 안쪽에 있는 토성 북극 상공을 여러 차례 비행해 의문의 육각형 폭풍과 태양광에 비친 토성의 북부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탐사선은 엔셀라두스와 그 물 사이의 간헐천을 새로운 시점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곳에는 얼음 겉껍질 아래에 액체의 물 바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리를 향해 얼음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시니의 마지막 사진은 엔셀라두스의 수수께끼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랜드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2017년 4월 22일, 카시니는 타이탄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돈 후 궤도를 바꾸어 토성과 그 안쪽 링 사이에 있는 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4일 뒤 탐사선은 미지의 영역에 돌입. 토성 구름 상공 3,100km를 비행했습니다. 탐사선은 토성을 22바퀴 도는 데 성공하며 대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확인했는데요. 카시니를 통해 토성 링이 토성 본체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스와 입자가 링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양은 1초에 10톤이나 되었는데요. 이는 과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입자의 일부는 전하를 띠고 자력선을 따라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토성에 링으로 된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흐름 속에서 카시니는 물 나노 입자 안에 복잡한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유기물의 조성은 엔셀라두스에서 관측된 것과는 다른데요. 이 영역에 존재하는 유기물에는 적어도 3개의 다른 공급원이 있을 것이라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토성 주변을 아직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기물 공급원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또한 과학자들은 무기물에도 놀랐습니다. 과거 토성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입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카시니가 포착한 것은 먼지와 나노 입자 연기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토성에 접근할 때 물질이 분쇄되는 걸까요? 이 우주의 밍치머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토성을 둘러싼 새로운 방사선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띠는 안쪽 링과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링과 토성의 대기를 연결하고 있는 전기적인 교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께끼는 토성의 자기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카시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성의 자기장은 토성의 자전축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으며 자기장 형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도 모순됩니다.
이것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이죠. 한편 토성의 하루 길이에 대한 수수께끼는 그랜드 피날레를 통해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토성의 하루는 10시간 33분 38초입니다. 이는 보이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계산된 수치보다 몇 분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시니가 마지막 여행에서 행성 표면이나 링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준 덕분입니다. 그리고 탐사선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당연하지만 토성의 표면이었는데요. 카시니는 끝까지 안테나 가동을 유지한 채 지구의 사진을 계속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입니다. 카시니는 마침내 토성 대기권에 돌입해 13년 동안 조사를 이어온 이 거대 행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미션으로 나사는 에미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리지널리티 넘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그램에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했던 방송이 그랜드 피날레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랜드는 아니지만 저희의 오늘 파이널은 다가왔습니다. 카시니의 마지막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물론 저희가 에미상이나 오스카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우주라는 테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해주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